안녕하세요.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최진선입니다. 상반기 조합원 교육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입니다. 우리는 올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4월 10일 날 끝났죠? 이제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선의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설레임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드디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의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천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진보당에서 아쉽지만 소중한 성과로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 그리고 전종덕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쉼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직접 정치로 진보 집권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 수많은 후보들이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이었던 2020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리사인 김혜정 후보가 민중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전국 3%의 득표율을 향해서 뛰었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기의 실패와 시련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올해 4월 10일 총선에서 드디어 그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노동자 직접 정치, 진보 집권의 도약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학비노조를 믿고 함께 해주셨던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비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법제화의 투쟁을 더 큰 힘으로 우리 시작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다시 집단임금 교섭이 시작됩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신학기 3월 31일 총파업을 통해서 승리를 이뤘고 그 결과로 작년 임금 교섭은 파업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나가는 또 소중한 성과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집단임금 교섭은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저임금 구조의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처우를 바꾸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협의는 올해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그것은 우리의 투쟁에 달려 있겠죠. 두 번째는 물가 폭등이 심상치 않죠. 임금은 적게 오르고 물가는 크게 올라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기본급의 대폭 인상을 올해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작년에 6만 8천 원 인상이 더 높은 폭으로 올라야 우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 투쟁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기준에 묶인 근속수당, 이제 올해는 그 끝을 내야 됩니다. 명절 상여금 여전히 공무원과의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등 복무수당에 대한
공무원과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이 올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각 직종 분과에 10년 넘게 묶여있던 수당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무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직종의 수당을 신설하고 인상하는 투쟁이 올해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간제 비례에 따른 수당차별, 명절상여금, 작년에는 급식비는 해결했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2024년 집단임금 교섭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 올해 가장 첫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2017년도에 첫 집단교섭에서 우리는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감들과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해 근속수당의 급가는 4만 원으로 한다. 아쉽게도 이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아니라는, 1만 원에 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의 핵심은 사실 근속수당, 호봉에 달려 있습니다. 입사 1년차, 2년차는 크게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이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직종의 경우는 신임 공무원 9급 1호봉보다 월급이 많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무직의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공무원과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근속수당의 문제입니다. 호봉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학비노조 임금 인상의 중요 기준입니다. 여전히 그동안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언저리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요? 최저임금은 딱 그만큼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이 그거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사측은 우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썼는지 교묘하게 최저임금의 언저리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든다는 그 목적으로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스스로 포기한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그에 연동되어서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도 그 인상의 폭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과정입니다. 올해 집단임금 교섭에서 우리가 근속수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투쟁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을 만들어내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속수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본급 인상 그리고 각종 수당의 신설과 인상을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